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심리학자 허용입니다. 오늘은 남코에서 만든 마피를 다룰까 합니다. 귀여운 주인공 생쥐 마피를 조종하며 고양이들을 피해 각종 가전제품들을 입수하는 게임입니다. 여담이지만 전 어렸을 때 이 게임의 주인공을 도둑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주인공 마피가 경찰주의이고 고양이들이 도둑이라는 설정이더라고요. 마피가 고양이 도둑단 아지트에 잠입해서 작물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마피는 때깔이 참 좋은 게임입니다. 캐릭터들도 귀엽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우며 그 당시 게임치고 도트에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색감도 비교적 화사한 편이라 게임의 밝은 분위기를 더 부각시키죠. 마피와 고양이들의 과장된 몸짓을 보고 있자니 마치 톰과 제리를 보듯 한편의 요절복통 추격전을 감상하는 기분이 듭니다. 마침 톰과 제리처럼 쥐와 고양이가 주인공이긴 하네요. 마피는 의외로 난이도가 꽤 있는 게임입니다. 고양이들이 쉴 새 없이 쫓아오는데 마피는 이렇다 할 대항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잠시 고양이들을 스턴에 빠뜨리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명색이 경찰인 주제에 도망만 다니는 신세라니 역시 쪽수에는 장사가 없다 싶습니다. 하지만 마냥 어렵기만 했다면 어렸을 때 이 게임을 주로 즐겼을 어린 아이들은 금세 패드를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제작자는 게임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전략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장치는 트램폴린입니다. 특이하게도 집안에는 트램폴린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유저들은 이 트램폴린을 통해서 다양한 층을 넘나들며 이동 가능한 동선의 폭을 넓힐 수가 있죠. 트램폴린은 게임 내에서 심리적 안전지대의 역할을 합니다. 오래 밟으면 끊어지지만 잠시 놔두면 다시 회복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머물 수가 있죠. 이 트램폴린 구간은 유저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다음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저들은 트램폴린을 방방 뛰면서 다음에는 뭐를 먹을까? 어디로 이동할까? 다음 동선을 이런 식으로 계획하게 되죠. 한편 급할 때는 트램폴린을 이용하여 적들을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트램폴린에서 나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주인공 마피가 무적 상태가 돼서 고양이와 겹쳐도 죽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게임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트램폴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트램폴린 외에도 유저가 이용할 수 있는 장치는 더 있는데요. 바로 맵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여닫이 문의 존재입니다. 문 손잡이가 있는 방향에는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에 타격 판정이 존재합니다. 주인공 마피가 안에서 문을 열 때는 스무스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시점에서는 일정 거리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의 타격 판정은 적들을 제압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 안에서 문을 여는데 바깥에서 고양이가 다가오고 있다? 타이밍을 맞춰서 문을 확 열어주면 고양이가 얻어맞고 잠시 눕습니다. 바깥에서 문을 열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 뒤에서 쫓아오는 고양이를 스턴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동반되는 게 타이밍이 엇나가면 타격 판정 범위 내에 마피만 들어가게 돼서 마피만 뒤로 튕기고 뒤에 있던 고양이를 만나 바로 목숨을 잃게 되니 조심해야만 하죠. 나중에는 종, 무너지는 발판과 같이 고양이에 대응할 더 강력한 반격 수단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등장 시기도 늦고 활용 기회도 한정되기 때문에 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마피라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즐겼던 술래잡기 게임이 떠오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술래잡기 게임과 이 마피 친구들이 벌이는 술래잡기 게임은 양상이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 술래잡기에서는 술래가 혼자지만 여기서는 주인공 마피를 제외한 모두가 술래입니다. 마피는 술래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외롭게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이죠. 그리고 술래잡기에서 깍두기의 존재는 보통 술래가 아닌 측에 속하게 되지만 이 게임에선 특이하게도 술래 중에 깍두기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장고양이 냠코입니다. 이 대장고양이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 더 익살맞게 생겼고요. 유저의 시야에 얼쩡거리면서 갖가지 애교를 부려댑니다. 그러다가 가끔 물건 뒤에 숨는데 대장고양이가 자리를 옮기기 전에 빨리 가서 저 대장고양이를 찾으면 보너스 점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이 무척 흥미로웠는데 이 순간만큼은 마피와 고양이의 역할이 서로 뒤바뀝니다. 도망만 다니던 마피가 역으로 고양이를 쫓고 고양이는 숨어서 들키지 않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마피는 도망자, 고양이는 추격자라는 구도를 게임 내에서 일시적으로 비틀어서 반전과 재미를 유발하는 깨알같은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하 고양이들과 대장고양이 간의 이동 방식의 차이도 재미있습니다. 부하들은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죽어라 마피를 쫓아다니지만 대장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마피를 쫓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맵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장고양이가 아군인 건 아닙니다. 엄연한 적으로서 마피가 대장고양이에 닿으면 목숨을 한기 잃게 되는 건 같습니다.
근데 제작자는 왜 대장고양이의 동선을 다르게 설계한 걸까요? 저는 이 대장고양이 캐릭터가 곧 게임의 예측 불가능성을 창출해내는 주요한 장치라고 봤습니다. 만약 부하고양이만 있었다면 게임의 양상은 지금보다 더 단조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페이크 움직임도 보여주긴 하지만 어쨌든 부하고양이는 줄곧 마피를 쫓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제멋대로 움직이는 대장고양이 때문에 유저들은 의외의 상황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기껏 부하고양이들을 따돌리고 도망가는데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던 대장고양이가 하필이면 마피 근처에 와서 길을 막으려 들면 유저들은 외통수에 걸리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대장고양이가 저 앞에서 다가오길래 큰일 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새버려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결론적으로 대장고양이 냠코가 정말 이 게임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그 캐릭이면서 게임의 기본 콘셉트를 비틀기도 하며 다양한 플레이 양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니까요. 자,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느낌의 분석, 접근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작품에 관한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들도 매우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심리학자 허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